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의 잠자리를 손수 챙기는 이원호 씨. 아, 오늘 엄마랑 같이 잘까? 아이고, 이거 다 큰 놈이 징그럽게. 아유, 네 방 가자. 에이구, 그래요, 그럼. 주무세요. 그래, 얼른 가자.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이원호 씨. 언제나서나 어머니 걱정뿐인 효자들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거 원호 씨 아닙니까? 이 밤에 잠은 안 자고 왜 나와 있는 겁니까? 오빠, 빨리 타. 원호 씨를 반기는 의문의 여성들. 어째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원호 씨 어머니는 일찌감치 재워두고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오늘 기대해도 되지? 아, 제가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이 오빠는 이렇게 순진해서 어떡해. 그래, 저번에 하는 거 보니 꽤 하던데. 제가 조금 해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거 어째 대화가 이상이 하듯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원호 씨가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잘못했어요. 너 그런 식으로 더럽게 놀 거라 웃지 마. 어? 그렇게. 재수 없어.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 여성들과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였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들의 수상한 이중생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늘도 원호 씨 모자가 함께 밭일을 다녀오는 길인데 저 사람 누구냐? 우리 집 찾아온 것 같은데? 누가 왔어요? 원호 씨. 하이. 원호야, 누구냐?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원호 씨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니는 무슨? 원호 씨도 왠지 달갑지 않은 눈치입니다. 덥다. 원호 씨, 자기 집 에어컨 있지? 들어가서 얘기하자. 저기 어딜 들어가요?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아이고, 뭔데? 딴 데 가서 얘기해요. 엄마, 나 금방 갔다 올게.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알았어. 원호야. 금방 갔다 올게. 도대체 무슨? 생전 일과 어머니밖에 모르는 순진한 아들인데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수상한 여자 때문에 어머니 은숙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날 원호야, 과일 먹어라. 너 어디 가? 엄마, 친구한테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자세한 건 내가 갔다 와서 설명할게요. 에? 엄마, 약 잘 챙겨 드세요. 거르지 말고. 아이고 얘 원호야. 얘 원호야. 가요. 다짜고짜 진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선 원호 씨. 어머니는 요즘 부쩍 수상해진 아들의 태도가 영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록 원호 씨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둘도 없는 효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원호냐? 원호야. 아이고, 원호 왔어? 어?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저 기억하시죠?
아, 기억납니다. 보름 전에 원호 씨를 찾아왔던 그 강미란 씨 아닙니까? 아, 예. 그때 우리 원호 찾아왔던 아가씨, 저 혹시 우리 원호랑 연락이 되나요? 예?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왔거든요. 좀 들어갈게요. 보름째 연락이 끊긴 아들 때문에 찾아왔다니. 이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할머니, 이것 좀 봐요. 이게 뭐예요? 뜬금없이 봉투부터 내미는 미란 씨.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 이거 차용증 아닙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혼 후 그 인간이 내 돈 5천만 원 빚지고 톡 꼈다고요. 우리 아들이 이 큰 돈을 왜 빌려요? 저기, 아가씨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 노친이 진짜 아들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이혼 후 그 나쁜 놈이 내 돈 5천만 원 갖다가 뭐 하는지 아세요? 미란 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6개월 전 읍내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미란 씨에게 원호 씨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수익이 보장되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원호 씨의 말을 믿고 미란 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갚겠다는 기한이 지났는데도 원호 씨는 깜깜무소식이었고, 결국 미란 씨가 원호 씨를 직접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수소문 끝에 원호 씨를 찾은 곳은 놀랍게도 불법 도박장. 원호 씨는 미란 씨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란 씨의 말이 도무지 믿기질 않습니다. 불쌍한 노친네. 헛돈 소리 할 거면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나가라니까. 왜 이래 정말. 내 돈 받아야 나가죠. 할머니 아들이 빌린 거니까 할머니가 갚으라고요 당장. 당장 나가라니까. 왜 자꾸 말해요? 정말. 나가라니까. 진짜 내가 내 돈 떼어먹힌 것 같아? 자, 할머니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두고 봐요. 알았어요? 갑자기 찾아와 아들의 도박빚을 대신 갚으라는 의문의 여자. 보름 전 집을 나간 아들의 소식이 끊긴 것도 도박 때문이었을까요? 어찌된 영웅인지 알 길이 없는 어머니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대체 원호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정신없이 어딘가로 달려가는 은숙 씨.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 겁니까? 은숙 씨가 찾은 곳은 읍내의 한 다방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미란 씨를 찾아온 거였군요. 아가씨,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응? 진짜로 고소를 하면 어떡해? 그러게 제가 진짜 갚으라고 했잖아요. 난 몰라. 법대로 할 거예요. 당신 아들 깜빵에서 몇 달 썩고 오라고 해요. 아가씨,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그런데 못 보내. 응? 한 번만 봐줘. 응? 제발. 몰라요. 이거 봐요 정말. 아가씨, 한 번만 봐줘. 응?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미란 씨가 원호 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건데요. 결국 어머니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마련해 아들의 도박빚 5천만 원을 대신 갚기로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게 진작 줬으면 서로 좋잖아요. 나도 경찰서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무서워서. 이제 돈 다 갚은 거니까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없는 거죠?
그럼요. 고소는 취하했어요? 저기 혹시 우리 아들 소식 들으면은 나한테 좀 알려줘요. 해? 알았어요, 할머니. 돈은 땡큐요. 만수무강하세요. 그렇게 아들의 빚을 대신 해결해준 어머니. 그런데 원호 씨는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기에 여전히 소식이 없는 걸까요? 일주일 후 이장님이 읍내에서 원호를 본 것 같대요. 완전 거짓걸로 길바닥에서 지낸다던데. 읍내에서 원호 씨를 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은숙 씨가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원호야, 아니 이 사람이 원호 씨라고요? 너 원호 맞지? 원호야, 아유, 너 왜 이러고 있어? 아이고, 엄마. 아유, 저 집에 가자. 얼른 일어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찾았는데. 자, 얼른 일어나. 아유, 이게 무슨 꼴이야. 집 나간 지 한 달 만에 노숙자 신세가 된 아들.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이고 원호 씨 그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다녔나 본데요. 아이고, 천천히 먹어, 체한다. 얼른 먹고 가서 쉬어. 엄마. 살다 보면은 잠깐 실수할 수도 있지. 이젠 안 그럴 거지? 난 우리 아들 믿어. 얼른 먹고 쉬어라. 죄송해요. 참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원호 씨가 제발 정신을 좀 차려야 할 텐데요. 그날 밤 어쩐 일인지 몹시 화가 나 있는 원호 씨가 대체 어딜 찾아온 걸까요? 아니 여긴 도박장 아닙니까? 원호 씨 아직도 여기에 볼 일이 있는 겁니까? 장난. 그런데 다방주인 미란 씨가 도박장인 또 무슨 일이죠? 김 사장님, 네. 오늘 벌써 500이에요. 적당히 좀 해요. 그러다 개털돼요. 사실 미란 씨는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꽁지꾼이었던 것입니다. 내 말 안 들려? 너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아 진짜. 아 이거 나. 너 정말 1억이야? 내 돈 내놔. 5천만 원. 그게 왜 네 돈이야? 내 돈이지.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응? 내가 뭘? 네가 채용증까지 써가면서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네 엄마가 돈 갚았으니까 나 더 이상 너 볼 일 없는데? 진짜 씨. 너? 내가 호구로 보이냐? 너 정말 죽을래? 내가 그 돈 때문에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이게. 이거 안 나? 나 잘못한 거 없어.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든가. 미란 씨를 위협하며 어머니가 대신 갚아준 돈 5천만 원을 되돌려달라는 원호 씨.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잠든 사이 도박장으로 향했던 원호 씨. 착하고 순진한 줄로만 알았던 아들은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7땡입니다. 잠깐! 장땡! 뛰어! 오늘 이거 말이야. 내가 이거 하는 게 사게! 이러니! 가자!
평생 모은 돈을 도박으로 날리고 행패를 부리던 원호 씨는 결국 흠씬 두들겨 맞고 도박장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호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도박으로 되찾고 싶었던 원호 씨. 그가 찾아간 사람은 바로 도박장 꽁지꾼 미란 씨였습니다. 미란 씨, 여기서 돈 빌려주고 이자 10% 받죠? 왜? 돈 빌리게? 제가 수수료 30% 줄 테니까 나랑 일 하나 할래요? 뭔데? 이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씨와 짜고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요. 자신이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과 내용 증명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일을 꾸몄는데요. 씨를 어머니에게 보내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돈을 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어머니는 쉽게 돈을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은숙 씨가 호락호락하지 않자 미란 씨는 원호 씨가 숨어 지내는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야! 어떻게 됐어? 돈 받았어? 너네 엄마 완전 독해. 씨알도 안 먹힌다고. 자기 아들은 도박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래.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집에 가서 효도나세요. 야, 잠깐만. 너 당장 경찰서 가서 나 고소해. 뭐? 고소? 당장 경찰서 가서 나 고소해. 뭔 소리야 또? 차용증만으로는 어머니가 돈을 내주지 않자 원호 씨는 어머니를 협박할 또 다른 방법을 찾았고 결국 강미라는 있지도 않은 채무 사실을 꾸며 원호 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아들 앞으로 고소장까지 날아오자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가짜빚 5천만 원을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믿은 이원호.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놀라운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강미란이 돈을 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린 이원호. 여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바빴어.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았지? 빨리 가져와. 내가 왜? 그거 자기가 나한테 빌린 거잖아. 나 바빠서. 미안, 끊을게. 야! 공돈 5천만 원을 손에 쥔 강미란에게 뒤통수를 맞고 만 것입니다. 돈이 떨어져 여관방에 숨어 지낼 수도 없게 되자 이원호 씨는 그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뿐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를 보자 원호 씨는 뒤늦게 잘못을 깨달았고 차마 제발로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강미란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었던 이원호 씨.
야, 네가 나한테 돈 빌려갔다는 증거 여기 있잖아. 어? 안 입고 오면 지금 경찰서 가든가. 미련아, 왜 그래? 그러지 말자. 50% 반반 나누자. 반반. 너 나한테 이렇게 와서 자꾸 행패 부리면 네 엄마한테 가서 전부 까발려 버릴 거야. 알았어? 이게 정말. 차용증의 내용 증명까지 써줬던 는 서류상으로 꼼짝없이 채무자가 돼버린 것인데요. 는 돈을 끝까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씨는 를 고소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문서를 위조해서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한 점이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 위조 및 사규죄에 적용될 것 같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어머니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걱정이었겠죠. 차라리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씨는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5천만 원의 돈을 모두 잃게 돼버렸습니다. 엄마. 왔냐? 엄마 제일 좋아하는 순대 사왔어. 그랬어? 많이도 샀네. 드세요. 결국 진실을 밝히지도 돈을 되찾지도 못한 원호 씨. 비록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잃게 됐지만 그만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에 보답을 하기 위해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효도를 다해 갚아나가야 하겠지요.